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땅, 몽골. 끝없는 대초원과 우뚝 솟은 산, 건조한 사막이 만나는 나라. 여기서는 자연이 그 규칙을 강요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30도를 넘습니다. 바람은 방해받지 않고 흐르고 생명은 회복력과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 문화, 자연이 독특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 나라의 가장 놀라운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울란바토르. 전통과 현대 사이. 1949년에 건설된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가장 큰 도시이자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불교 승려와 물론 몽골 제국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왕조 시대의 중요한 지점이었고 비당일의 중요한 경로였습니다. 현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목민의 뿌리에 깊은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몽골의 전통과 기술의 침투가 복잡한 환경에서 얽혀 있으며 거리의 번잡함, 쇼핑몰, 고층 빌딩 속에서도 고대 관습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도시는 농촌으로의 이주로 인해 급격하고 통제불능적인 성장을 겪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도시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유목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유르트 주택과 현대 건물의 대조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 대초원의 중심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의 기후는 극심하며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40뎁시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눈 덮인 평야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른 산봉우리와 대조를 이루며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도시의 거리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지만 대초원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기후가 끊임없이 불안정합니다. 현대적인 집이든 전통적인 집이든 모두 시간의 흐름과 멈출 수 없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풀강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며 건조한 풍경 속에서도 신선한 공기와 푸른 자연을 선사합니다. 울란바토르는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현대와 유목민의 전통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시의 건축물은 소련시대 건물과 현대식 유리 고층 빌딩이 혼합되어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울란바토르를 걷다 보면 감각이 대조로 가득 찹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차량 소음이 불교 사원의 승려들의 부드러운 찬송가와 어우러진다. 차가운 공기는 피부를 찌르지만 따뜻한 햇살이 사원의 황금빛 돔에 반사됩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허브와 향신료를 팔고 부주, 고기가 들어간 찐 만두 등 몽골 음식의 향이 공기와 뒤섞인다. 자동차 소리, 빠른 대화,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통해 도시 생활의 번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들려오는 불교 종소리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도시 생활의 속도와 대조되는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현대적인 군중 사이로 사풀한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상징성을 더한다.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고대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이곳은 각기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레슬링, 승마, 양궁 경기 등이 특징인 나담 축제 등의 축제는 민족적 자부심과 몽골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축제 기간 동안 도시를 둘러싼 광활한 평원을 말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몽골인들의 마음속에서 유목민의 삶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간단사 등 종교적, 문화적 기능이 보존된 고대 불교 사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방문객들은 전통 불교 의식을 관람하고 몽골인의 영적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장소의 평화와 고요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고르키 테렐 국립공원, 자연이 지배하는 곳.
고르히테렐지 국립공원은 자연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유목민족이 가축을 방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 소, 양을 치는 것은 몽골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몽골인은 땅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여전히 게르, 유르트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유목민 공동체도 있으며 방문객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공원은 불교 승려들의 정신적 휴양과 휴식처가 되었으며 방문객들이 평화와 명확함을 찾아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르히테렐지 지역은 몽골에서 가장 아름답고 접근이 편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거북이 바위 등의 암석 지형은 수천 년에 걸쳐 바람과 침식이 어떻게 땅을 조각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름철에는 푸른 산으로 뒤덮이고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려 풍경이 엄청난 흰색으로 변해 완벽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원을 흐르는 강과 가을은 풍경에 생동감 넘치는 요소를 더해주며 수정처럼 맑은 물과 회색 바위가 대조를 이룹니다. 산, 물, 땅의 이러한 균형은 인상적인 생물학적 다양성을 생성합니다. 극한의 기후에 적응한 철새, 작은 포유류, 식물종이 인간의 개입이 비교적 적은 공간에 공존합니다. 고르히테렐지 국립공원은 자연 속에서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이킹은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수도원 근처 지역부터 주변 풍경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는 산 정상까지 모든 것을 탐험할 수 있는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거북이 바위는 공원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장소 중 하나이며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독특한 체험은 몽골 대초원을 여행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인 승마입니다. 관광객들은 지역 목동들과 함께 말을 타고 유목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탁 트인 풍경과 함께하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비 사막, 모래 언덕과 공룡의 왕국.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적이고 매혹적인 환경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모래 언덕과 끊임없는 기후, 신비로 가득 찬 역사를 지닌 고비 사막은 인간과 자연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위대한 문명과 공룡의 이동을 목격한 땅입니다. 고비 사막은 건조한 기후와 광활한 모래 언덕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인 비당일의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캐러밴들은 이 사막을 가로질러 중국, 인도, 로마 제국 등지에서 귀중한 물품을 운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고비 사막은 여러 제국과 무역상의 이동을 겪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덜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몽골 문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목민들은 고비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천연 자원을 이용해 가축을 키우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자연은 몽골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유목민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민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고비 사막은 극단적인 풍경을 지닌 곳이다. 광활한 이 지역에서는 산처럼 솟아오른 모래 언덕과 특이한 암석 지형, 건조한 계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극단적으로 높아서 여름에는 섭씨 4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식물은 희소하지만 동식물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여름철에는 고비 사막의 풍경이 활기를 띠며 가장 비옥한 지역에는 작은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작은 강물은 이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귀중한 물이 됩니다. 노래하는 모래언덕으로 알려진 콩고린 엘스 모래언덕은 사막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은 높이가 300mm에 달할 수 있으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너무 낮아서
짐승의 울음소리와 비슷합니다. 사막 일부 지역에는 암석 지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절벽과 침식된 암석 지형이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사막의 다양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고비의 기후는 혹독하며 낮과 밤의 변화가 급격합니다. 낮에는 더위가 숨 막힐 정도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초목이 희박하고 물도 거의 없어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한 공허함이 느껴진다. 고비 사막의 뜨거운 모래를 밟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때리고 끊임없이 부는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사막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 모래 언덕의 삐걱거림, 바람의 속삭임, 기후에 적응한 동물들의 먼 소리 등이 여행자를 따라다니는 유일한 소리이다. 반면 밤은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감싼다. 고비의 하늘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밤에는 별이 더 가까이 보이고 공기가 맑아서 수많은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지평선의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고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방문객에게 고비 사막은 단순한 시각적 풍경이 아니라 땅의 본질과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과 연결되는 완벽한 감각적 경험입니다. 극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평생을 고비에서 살아온 유목민인 바타르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데는 인내심과 그 땅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바타르는 매일이 사막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벌여온 싸움이에요. 고비 유목민은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거처인 게르 유르트에서 산다. 겨울에는 기온이 너무 낮아 모든 것이 눈으로 뒤덮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게르 안에서 바람과 추위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박트리아 낙타와의 관계도 근본적입니다. 이 동물들은 광활한 사막 평원을 횡단하는 데 이상적인 교통수단이며 유목민들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식량을 위해서도 이 동물들에 의존합니다. 다른 사막과는 달리 고비 사막은 끝없는 모래 언덕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 중요성은 역사, 고대 문명과의 관계,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동식물의 독특함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사막들이 건조한 풍경만 보여주는 반면 고비 사막은 우리를 먼 시대로 연결하고 그 중심에 계속 살고 있는 유목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화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르콘 계곡. 오르콘 계곡은 몽골과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16세기에 건립된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에르덴조 사원이 있으며 몽골 내 티베트 불교의 가장 중요한 흔적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계곡을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건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곡은 13세기 초에 위대한 지도자 징기스칸, 즉 태무진이 몽골의 유목민족을 통일한 곳입니다. 그 장소는 지도자의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가 서쪽으로 확장하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를 만들어낸 전략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징기스칸은 유럽, 아시아, 중동에 걸쳐 원정을 시작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오르콘 계곡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목민들은 광대한 초원에서 살아가며 조상들이 실천했던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그 풍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를 몽골 정체성의 본질과 연결해 줍니다. 오르콘 계곡은 광활한 초원, 완만한 산,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 특징인 자연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몽골의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식생은 주로 대초원이며 풀과 허브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고 강과 샘을 따라 늘어선 나무 덩어리만이 가끔씩 보일 뿐입니다. 주변 산이 멋진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수평선 위로 솟아오른 봉구리가 평평한 땅과 고대의 파수꾼을 닮은 암석 지형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계곡이 푸른 목초지의 바다로 변하고 유목 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다. 가을에는 근처 언덕에 있는 나무의 잎이 진한 금색으로 변해 맑은 하늘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몽골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겨울은 춥고 혹독하며 풍경은 눈으로 뒤덮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펼쳐진 광활한 흰 다묘와 같습니다. 이 자연 환경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계곡에 사는 유목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의 초원은 말, 염소, 양, 낙타를 방목하기에 완벽하며 계곡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이곳은 몽골 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르콘 계곡에는 수세기 동안 몽골인의 삶의 일부였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목동들과 목장주들은 조상들이 만든 길을 따라 계절에 따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징기스칸 시대에 이곳에 살면서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남성과 여성의 후손입니다. 이 계곡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은 평생 이 계곡에 살았던 양치기인 체벤입니다. 이곳은 징기스칸 시대 이후로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츠베이는 광활한 초원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점은 우리가 조상들과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독수리 사냥, 축제, 춤과 같은 유목민의 전통은 여전히 지역 문화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계곡의 주민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삶의 방식을 통해 중세 몽골의 역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시대와 함께 변화하면서도 조상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호브스골 호수, 몽골의 바이칼. 호브스골 호수는 몽골인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곳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호수는 많은 부족에게 신성한 장소이자 예배와 모임의 장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세기 동안 이 호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어 물과 낚시, 무역로를 제공해 왔습니다. 강둑에 살았던 지역 사회의 역사는 이 수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 중에서 술록 목동으로 알려진 차탄족이 가장 대표적인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유목민 생활은 호수와 술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이 호수는 몽골 유목민족의 확장을 포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현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 평온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호브스골 호수는 몽골 북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수의 표면은 짙은 파란색이고 맑은 바닷물은 인상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여름철에 이 호수는 관광객과 유목민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 물에서 낚시를 하거나 풍경을 즐깁니다. 겨울에는 호수가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하고 얼음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침엽수림으로 덮인 호수 주변의 산에는 매우 다양한 동물이 서식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곰, 늑대, 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새도 서식합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깨끗해서 독특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의 자연 환경은 번잡함에서 벗어나 몽골 시골의 평온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호브스골 호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낚시로, 특히 여름철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 호수는 붕어, 연어, 송어 등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는 곳이어서 낚시꾼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호수 주변에서 승마 투어를 하는 것도 풍경을 경험하는 가장 진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타이 산맥, 독수리 사냥꾼의 땅. 몽골의 최서단에 위치한 알타이 산맥은 수세기 동안 자연과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독수리 사냥꾼의 본거지이며 이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고대 문화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증명해줍니다. 알타이 산맥은 역사적으로 몽골과 카자흐스탄,
중국을 나누는 자연적인 국경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산악 지형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유목민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황금 독수리를 이용한 사냥이라는 전통 예술로 이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몽골의 카자흐족입니다. 독수리 사냥은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고대 관행입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 전통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알타이 산맥이 주요 서식지이며 독수리 사냥 생활 방식은 몽골의 카자흐 문화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술은 새에 대한 깊은 지식과 사냥꾼과 독수리 모두에게 엄격한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수리 사냥은 기술과 상호 존중의 상징입니다. 이 전통의 문화적 영향은 크다. 그것은 사냥꾼의 정체성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영적 삶에도 핵심적입니다. 황금 독수리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사냥은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목적으로도 행해집니다. 사냥 자체는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이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균형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알타이 산맥의 풍경은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산은 몽골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로 해발 4,000매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바위투성이의 봉우리, 방목지, 깊은 계곡, 땅을 굽이굽이 흐르는 강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기후가 극심해서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은 시원해서 이 지역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보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 전체에 걸쳐 독수리 사냥꾼들은 바위가 많은 고원, 침엽수림, 독수리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열린 초원 등 광활한 지형을 돌아다닙니다. 황금 독수리는 날개를 펼친 채 위험 있게 공중을 날며 먹이를 찾아 낮게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되고 거친 자연경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독수리 사냥꾼은 주변 환경과 자신이 다루는 새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45세의 독수리 사냥꾼 바우르잔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새, 위험 있는 황금 독수리를 쓰다듬으며 독수리와의 관계는 특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와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따라다닙니다. 그저 동물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독수리 사냥은 대대로 전해지는 예술입니다. 어린 사냥꾼들은 독수리가 겨우 3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며 독수리와 맺는 유대감은 사냥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각 독수리는 동물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훈련됩니다. 그것은 지배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며 사냥꾼은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알타이 산마에게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독수리 사냥인데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몽골 독수리 사냥 축제에는 전국의 독수리 사냥꾼이 모여들며 그들은 독수리를 훈련하고 사냥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과시합니다. 이 축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사냥 대회가 열리고 가장 숙련된 사냥꾼의 업적을 기념합니다. 이 외에도 알타이 산맥에서는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하이킹, 승마, 캠핑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또한 자연 서식지에서 독수리를 관찰하고 이 고대 전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탐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고대 수도. 몽골 제국의 고대 수도인 카라코룸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뻗어있던 제국의 위엄을 반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그 유적은 다양한 문화의 도가니이자 권력의 중심지였던 장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징기스칸의 영향력과 야망을 증거합니다. 카라코룸은 징기스칸이 1220년에 건립했으며 그는 이곳을 자신의 제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카라코룸은 중세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몽골의 통치에서 다양한 부족과 문화가 통합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여러 강과 무역로가 합류하는 지점 근처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카라코룸은 동서교류의 핵심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유럽인 등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유명한 비단길을 통해 모여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상품이 거래되고 특히 과학, 기술, 철학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세계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도시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카라코rum은 행정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불교 사원의 본거지이기도 했으며 당시 몽골인들은 종교를 존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카라코rum 유적지는 중요한 위치를 유지했으며 15세기에 명나라 군대에 의해 도시가 파괴되었지만 그 유산은 몽골인들의 기억과 남아있는 폐허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이 도시는 넓은 초원과 산으로 둘러싸인 어벌칸가이 지방의 광활한 평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평한 지형에는 암석 지형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며 오르콘 강 등 근처의 강에서는 이 지역의 멋진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카라코rum의 유적은 과거의 위대함을 증거하며 서 있습니다. 원래 도시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지만 도시를 보호했던 성벽의 흔적, 징기스칸의 궁전과 같은 가장 중요한 건물의 기초,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의 통치 시절에 건립된 불교 사원의 유적은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파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지평선과 맑은 하늘 등 자연 환경은 여전히 아름다워서 무한한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대초원과 눈이 덮이고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추운 겨울 기후의 대조가 돋보입니다. 몽골 역사를 통틀어 카라코rum은 전 세계의 상인, 외교관,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아왔습니다. 카라코rum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13세기에 이 도시에 도착한 베네치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입니다. 폴로는 그 도시의 웅장함과 세계주의적 성격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한 진보된 인프라와 종교적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카라코rum은 수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고 상업과 문화 활동이 활발한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 인물은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으로 그는 도시를 계속 개발하고 그 지역의 국교로 불교를 확립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카라코rum은 종교와 과학 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카라코람 유적지에 세워진 에르덴 조 불교 사원은 이 도시에서 불교가 끼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승려들이 수행을 하고 추종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몽골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 중 하나입니다. 대몽골 캐년으로 알려진 이 사막 지형은 수세기 동안 바람과 물에 의해 침식되어 왔으며 자연이 놀라운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아름다움이 놀라울 정도로 큰 외딴 지역. 차강수바르가는 몽골 대협곡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몽골 남동부 도르노고비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비 사막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차강수바르가는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질 구조를 자랑합니다. 이 사막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퇴적암과 점토층이 바람과 비에 의해 형성되어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이 땅을 넘나들며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고 환경의 요구에 맞춰 생활 방식을 적응시켰습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선사시대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조한 사막이 되기 전에 고대 종이 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역사뿐만 아니라 암석 지형의 인상적인 아름다움과 그것이 전달하는 황량함입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붉은색과 노란색 색조가 섞인 광활한 풍경으로 침식된 암석 지형이 지평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의 힘에 의해 깎여 만들어진 거대한 절벽과 점토 지형이 특징이며 고대 사원의 기둥이나 잊혀진 문명의 폐허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된 암석층은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어 과거 지질시대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막은 대부분 평평하지만 깊은 계곡과 협곡이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바위가 하늘 높이 솟은 가파른 절벽으로 떨어져 주변의 평평한 지형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차강수바르가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고 더워서 여름에는 기온이 40도를 넘을 수 있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서 기온이 섭씨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식물은 드물며 건조한 관목과 강건한 풀로 제한되어 있지만 동물상은 혹독한 사막 환경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젤, 여우, 다양한 새가 서식하며 지역 유목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말과 박트리아 낙타떼를 키웁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을 방문하는 것은 완전히 독특한 풍경에 푹 빠진 경험입니다. 지형을 따라 걷다 보면 부추 소리나 발밑에 땅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맑은 공기에 울려 퍼져 고요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태양의 따뜻함은 특히 한낮의 무더위가 극심할 때 피부에 닿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사막은 또한 바위 지형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색깔이 바뀌면서 놀라운 시각적 광경을 제공합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빛에 의해 바위가 황금빛으로 보이고 저녁에는 태양이 바위를 진한 주황색으로 물들이면서 긴 그림자가 생겨 풍경이 더욱 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분위기는 거의 완벽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람소리나 가끔씩 들리는 사막 동물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여행객에게 광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협곡과 암석 지형을 하이킹하는 것으로 방문객은 가까이서 멋진 사막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승마는 이 지역을 탐험하는 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으로 지역 유목민들처럼 말입니다.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사막에서 낙타 트레킹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여행객과 몽골의 유목민의 전통을 연결하는 경험입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이며 특히 일출과 일몰 무렵에는 그림자와 색상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몽골의 다른 사막 풍경과 달리 지질학적 형성과 관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 모래 언덕과 광활함으로 유명한 반면 차강수바르가는 협곡과 절벽이 특징인 더 건조하고 험준한 풍경을 자랑하며 방문객에게 시각적, 정서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차강수바르가 사막은 광활한 모래사장과는 달리 침식된 절벽과 강렬한 색상 대비가 특징이어서 자연과 지질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방문객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여행객은 조용하고 한적한 방식으로 진정한 몽골을 경험할 기회를 얻습니다. 테르킨 차가한 누르 분화구의 신비. 테르킨 차가한 누르는 아르한가이, 알한가이 지역 북쪽에 위치한 몽골에서 가장 외지고 매혹적인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 호수는 수천 년 전 사화산의 분화구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지질학적 역사는 몽골의 전설과 신화와 얽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테르킨 티사가한 누르는 지역의 신화와 땅의 정령에 관한 고대 이야기와 연결된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 호수와 주변 지역은 고대 전사와 신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으며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순례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곳은 다양한 유목민 문화권의 피난처였으며 이들은 호수와 주변 환경을 삶의 활력과 영성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국가 중심부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테르킨 티사가 누울의 역사적 중요성은 고대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화산 분화구와 그것이 형성한 호수는 몽골의 자연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존경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테르킨 티사가한 누르는 2,000k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상당한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는 지름이 약 20km인 화산 분화구에 자리 잡고 있어 원형 모양을 띠고 있으며 깊고 푸른 물이 건조한 대초원 주변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름에는 호수물이 하늘을 반사해 고요하고 마법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호숫가 주변에는 가문 비나무와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으며 산비탈까지 뻗어 있어 마치 엽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근처 산에서는 바람과 시간에 의해 침식된 암석 지형을 볼 수 있으며 주변 땅은 초원과 관목지로 뒤덮여 광활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대륙성으로 겨울은 매우 추우며 여름은 짧고 따뜻합니다. 이 지역은 1년 중 여러 달 동안 눈에 덮여 있어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과 여름에는 짙은 푸른색이 매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이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매우 다양하며 사슴, 늑대, 황금 독수리와 같은 새 등 다양한 동물군이 섞여 있으며 황금 독수리는 먹이를 찾아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인 티사가 누르는 자연 속에서 더욱 조용하고 친밀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주변 산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호수에서 보트를 타거나 그저 고요한 풍경을 즐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호수 근처의 산에서 하이킹하는 것은 인기 있는 활동이며 특히 해당 지역의 탁 트인 전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처 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른 푸른 숲과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호수 근처의 캠핑장은 자연에 온전히 푹 빠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환경 덕분에 조류 관찰을 위한 이상적인 여행지로 특히 자연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낚시를 즐기는데 호수에는 연어와 파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테르힌 차간누르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몽골의 다른 여행지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호수와 주변 지역을 둘러싼 신비로움도 특징입니다. 몽골의 사막이나 광활한 대초원과는 달리 이 화산 호수는 산과 숲,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둘러싸인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호수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여행객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이 화산 분화구의 역사와 몽골 문화와 신화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이곳은 탐험하기에 독특하고 심오한 장소입니다. 몽골은 전통과 자연이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나라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경과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문화를 보았습니다. 광활한 대초원부터 고대 사원까지 몽골의 모든 구석은 생존, 적응, 땅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대성이 가져온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족들은 여전히 가축을 몰고 초원을 돌아다니고 전통 축제를 통해 관습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징기스칸의 유산은 계속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사람이 살기에 험난해 보이는 이 지역은 실제로는 진정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광활한 풍경과 고요한 평원은 세상과 그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몽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전통 보존의 중요성,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진화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